비참한 지금의 슬럼과 지금 인도가 어느 부분은 세계에서 1등이고 어느 부분은 아마 세계에서 지금 마지막 바닥인데 그것이 다 같이 있는 데가 인도죠. 그래서 얼음이 인도를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영국 사람들이 제도를 잘 만들어 놓으니까 또 인도의 문화적 바탕이 크니까 인도는 민주주의를 그냥 끌고 가요. 끌고 갑니다. 그러나 많은 소란이 있죠. 벌써 기억만 해도 이 수상이 암살된 게 한 3건 안 됩니까? 인디라 간디 그 사람의 아들도 암살되고 뭐 하여튼 이런 일이 있지만은 선거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한다는 이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계속 끌고 가고 아마 인도는 그쪽 방향으로 발달할 것 같습니다. 그 비참한 걸 보면서 북한을 생각했습니다. 북한은 그 영화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데 다만 그런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시도가 작년에 크로싱이라는 영화가 있은 것 이외에는 없었다. 그런데 크로싱도 관객이 한 100만 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원앙 소리 그거 관람하는 것처럼 크로싱도 봐줘야 되는데 정부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외면하니까 이 선제 냉대가지고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중국을 생각했어요. 중국. 지난주 일요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고 이거 명백한 유엔 제재 결의안의 위반이 있습니다. 2006년 10월에 있었던 유엔 안보리의 제재는 어떤 형식의 미사일 로켓도 발사해서는 안 된다고 보석도 받고 있어요. 그 실제 인공위성이라도 이런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되지만은 북한은 안 되는 겁니다. 북한은 다른 나라는 발사하는데 왜 우리는 발사하지 못하느냐 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나쁜 짓을 안 하고 북한은 나쁜 짓을 하니까 칼을 쥐어줄 수 없는 것이죠. 칼을. 권총은 경찰관만 타는 거지. 사립강도한테 권총 차는 자유를 허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그런 결의안을 했는데 그건 명백한 위반입니다. 그럼 다시 그 센 결의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부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의안 채택을 방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바람에 한국, 미국, 일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장 성명이라는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걸로 해가지고 지금 성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이런 행태가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유일한 나라가 중국인데 오히려 북한을 비호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북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중국은 육자회담판을 벌려놓고 주체국으로서 아주 즐기고 있습니다. 도박판을 벌려놓으면 거기서 뭐 뜯어먹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국은 어떤 나라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중국은 일단 말이 안 통하는 나라예요.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한미성이 결여된 나라예요. 작년 이맘때쯤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그 중국 학생들하고 취업자들이 시청 한복판에 몰려와가지고 난동 부린 거 아시죠? 그때 TBS에서 중국이 탄압을 하니까 성화방송을 기해서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그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을 이 중국 사람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몰려와가지고 때리기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중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한 만두를 먹고 일본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중독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중국에서 우리는 잘못한 게 없고 일본에서 유통 과정에서 독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치워. 이 말이 안 통하는 나라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그러나 경제는 큰 나라. 한국과는 서로 이사를 갈 수 없는 나라.
이런 중국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덕도 많이 보지만은 정치적, 외교적으로는 피해를 볼 일이 많겠다. 중국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국과 한반도는 그야말로 깊은 역사적 연관성 속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 영향이 반드시 한반도에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중국의 큰 변화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과 한반도의 이 변화를 보면 이렇습니다. 중국에서 한나라 시대에 한무제가 등장했습니다. 한무제가 북방 유목민족들을 정벌을 하고 이 국력의 팽창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양 근방에 한사군을 설치했습니다. 식민지를 만든 것이죠. 그 다음에 한참 시대를 지나서 6세기 말에 가면은 분열됐던 중국이 수나라로 통일이 되고 그 수나라가 당나라가 되고 이렇게 해서 수당 통일국가가 생깁니다. 그 에너지가 이제 한반도까지 미쳐가지고 계속 영향력이 한반도를 미칩니다. 우선 고구려를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삼국 통일이 이루어졌죠. 신라가 오히려 능동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한반도가 당나라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백제 고구려 신라가 자기들끼리 끝까지 싸우면서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과정으로 끝났다고 하면은 한반도는 당나라의 식민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라는 그 팽창하는 당나라의 힘을 빌려가지고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는 그 다음에 당나라를 오히려 쫓아내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외교를 통해서 오늘날의 한반도를 만들고 한민족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듭니다.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신라의 상국을 계기로 해가지고 중국의 한족과 한국의 한족, 한국의 한민족과 중국의 한족은 그 뒤에 1000년 동안 모택동 등장할 때까지 1000년 동안 아주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1000년 동안 한 번도 중국의 한족 정권은 한반도를 침략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보호를 해줬습니다. 이런 친선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친선관계였다. 그 다음 세월이 바뀌고 수나라가 당나라가 되고 당나라가 다시 분열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고려시대에 들어가면은 중국 북방에 그란 족들이 세운 요나라가 중국의 북방부를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송나라가 꼼짝을 못하고 그 뒤 요나라가 망한 다음에 다시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등장하면서 이 송나라가 양강 남쪽으로 갑니다. 이런 대륙의 이 격동기에 그란이 고려를 쳐들어오죠. 그 다음에 그란 금나라, 요나라 금나라 다음에 등장한 징기스칸의 몽골 또 중국을 치면서 한 지대는 한반도로 들어와가지고 40년 동안 침략을 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고려가 속국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면 반드시 한국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죠. 그러다가 원나라가 한 100년 하다가 다시 한족 정부가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명나라죠, 명나라. 명나라가 등장할 때쯤 해가지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쓰는 거죠. 조선이 명나라와 손을 잡죠. 명나라와 손을 잡습니다. 그러다가 명나라는 역대 중국 정권 중에서 가장 약체 정부입니다. 약체 정부. 곧 쇠퇴의 길로 들어서는데 그 무렵 1592년에 명이 약해지는 무렵에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임진왜란. 그런데 이때는 명이 국력이 약해짐에도 불구하고 사대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조공 외교의 원칙에 의해서 굉장한 많은 수십만 군대를 한국에 보내가지고 우리 조선을 지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돼가지고 명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여진족이 한때 금나라를 세웠다가 이제는 다시 청나라를 세웁니다. 후금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청으로 이름 바뀌죠. 청나라가 세우는 이런 변동기가 대륙에서 일어납니다. 이때 광해군은 외교를 아주 잘했어요. 청과 명나라 사이에서 줄타리 외교를 했는데 광해군을 쫓아낸 인조 반정을 일으킨 이 인조는
이때 망해가는 명나라 편을 들었습니다.